그가 한마디 했다. 그리고 역사가 바뀌었다. 서울중앙법원의 복도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3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판사 문영배는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사건 기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영배 판사는 젊은 시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열혈 판사였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은 그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법이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을, 때로는 정의가 권력 앞에서 무릎 꿇는 순간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배는 심장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과로로 인한 협심증이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업무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영배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이제 환갑을 넘긴 몸으로 언제까지 이 무거운 법봉을 들 수 있을까요? 석 달간의 휴직 끝에 영배는 복귀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그는 지방의 한 작은 법원을 선택했습니다. 충남 서천의 작은 법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특히 변호사인 아들 지우는 아버지,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왜 굳이 지방까지 가시려고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큰 사건 없이 평범한 민사사건이나 보면서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영배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서천에 도착한 첫날, 영배는 법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법원장이 직접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문 판사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긴 서울처럼 바쁘진 않습니다. 편히 계시다 가십시오. 영배는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그를 반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몇 개의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배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파일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영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금체불 사건, 산업재해 보상 청구, 부당해고 소송.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작은 도시에도 서민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 파일이 영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년 전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지역의 큰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팔이 끼어 장애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묻혀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이 지역에 살고 있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빚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배는 파일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평화로운 곳은 어디에도 없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년을 몇 년 앞둔 자신에게 이런 묵은 사건들을 다시 들춰낼 힘이 남아있을까요? 그날 저녁 영배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던 중 한 노인이 그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판사님이십니까? 영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법원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영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꿈꿨던 판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고 믿었던 그 시절이 말입니다. 영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오늘 본 사건 파일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20년 전의 산재 사건, 3년째 해결되지 않는 임금체불 사건,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의 소송.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영배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마지막이라면 제대로 해야지. 영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달이 떠올라 있었고 영배의 사무실 불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에 출근한 영배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사건 파일들, 특히 민생 관련 사건들을 모두 가져다 주세요. 하나씩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판사님, 그 사건들은 대부분 시효가 지났거나 당사자들이 포기한 것들인데요. 영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봐야겠어요. 법이 사람을 버리면 안 되니까요. 2화. 1시간 뒤, 영배의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비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파일들은 정말 오래된 것들입니다. 10년, 20년 전 사건들도 있어요. 영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파일 속에는 한 여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당시 40살이었던 그녀는 지금 60이 넘었을 것입니다. 15년 전, 그녀는 지역 식품 공장에서 일하다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만성호흡기 질환을 얻었습니다. 회사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했고 파일은 그대로 창고에 묻혔습니다. 영배는 다음 파일을 펼쳤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20년 전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를 다쳐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되었지만 건설사는 그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소송은 3년간 이어졌지만 결국 건설사의 막강한 법률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손가락을 잃은 젊은 노동자, 화재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용접공,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시력을 잃은 청소 노동자,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영배는 파일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포기해야 했을까요? 법은 왜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영배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30년간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지만 정작 이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다가갔는가? 점심시간, 영배는 법원 인근의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판사님 오셨어요?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인데요. 영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보였습니다. 영배는 밥을 먹으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이야. 나이 들면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 그래도 자네는 건강하잖아. 나는 허리 다쳐서 무거운 것도 못 들어. 산재 처리는 됐어? 무슨 산재, 회사에서 안 해주는데 어쩌겠어. 소송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영배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법에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럼 20년 전 공장 사고 기억하세요? 김철수 씨라고. 아주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분. 기억하죠. 불쌍한 양반이에요. 사고 당하고 나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부인은 생활비 벌려고 서울로 갔고 철수 씨는 혼자 쪽방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 동네에 계세요? 네,
시장 뒤편 쪽방촌에 계실 거예요. 영배는 식사를 마치고 시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영배는 주민들에게 김철수 씨의 거처를 물었고 한 건물의 2층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중년 남자가 영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철수는 영배를 보자 쓸쓸히 웃었습니다. 법원에서 왜 오셨어요? 20년 전에 왔어야죠. 영배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무슨 소용이에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영배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낡은 가구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배는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요? 뿔뿔이 흩어졌죠. 아내는 서울에서 식당 일하고 아이들은 각자 살고 있어요. 제가 이 꼴이 되니까 다들 힘들어했죠. 영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사고가 한 가정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영배는 김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늦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철수는 영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좌절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님, 고맙긴 한데요.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아요. 실망만 커질 뿐이니까요. 영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이 사람을 버리면 안 되니까요. 법원으로 돌아온 영배는 김철수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20년 전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그는 당시 재판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에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안전교육 기록이 조작된 흔적이 있었고 사고 당시 현장 관리자의 증언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영배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사건 관련 자료들을 모두 찾아주세요. 당시 건설사 안전 기록, 목격자 진술서,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님, 20년이나 지난 사건인데요. 자료들이 남아있을지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요. 그날 밤 영배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김철수의 쓸쓸한 눈빛이, 박순자의 사진이, 그리고 수많은 버려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어도 해야 한다. 법이 사람을 버리는 순간 정의는 사라지는 것이니까. 3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배는 김철수 사건을 파헤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건설 현장의 안전 기록들을 추적하던 중 당시 건설사가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직후 회사가 증거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없앴다는 내부 증언이었습니다. 영배는 당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떤 사람은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찾아낸 몇몇 증인들도 선뜻 증언을 꺼려했습니다. 판사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 회사는 여전히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영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판사님, 저는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이만수라고 합니다.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영배는 즉시 그를 만났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일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김철수 씨 사고 그날 회사는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고 후 모든 책임을 작업자에게 떠넘겼죠.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회사의 압력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배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양심의 빚은 갚고 싶습니다. 영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배가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법원 안팎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원장이 영배를 불렀습니다. 문 판사, 20년이나 지난 사건을 왜 다시 들춰내는 겁니까? 이미 판결이 난 사건 아닙니까? 영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왔고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건설사는 지금 이 지역 최대 기업입니다. 괜한 파문을 일으키지 맙시다. 그리고 판사님도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배는 법원장의 말뜻을 알아챘습니다. 조용히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퇴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원장님, 법은 시간이 지났다고 진실을 외면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법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영배는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제 로펌 선배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대성건설 관련 옛날 사건을 다시 조사하신다면서요? 영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20년 전 산재 사건이다.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대성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제 로펌 최대 고객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정치권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회사라고요. 왜 굳이 그런 일을? 영배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훈아,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거다. 강한 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지만 약한 자는 법이 지켜줘야 한다. 지훈은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이상주의적이세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법도 힘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요. 영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현실을 바꿔야지. 아들아, 너는 왜 법을 공부했니? 전화는 무거운 침묵 속에 끊어졌습니다. 영배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과의 가치관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배는 자신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대성건설의 법무팀장이 직접 영배를 찾아왔습니다. 판사님, 20년 전 일을 다시 거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끝난 사건이고 회사는 당시 법적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영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팀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판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20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열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는 이미 지쳐있고 증거도 불확실합니다. 괜히 소모적인 법정 공방만 벌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영배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재판을 해봐야 알 일 아닙니까? 법무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판사님이 굳이 그러신다면 할 수 없죠. 하지만 회사도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입니다. 막강한 법률팀을 투입할 것이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법무팀장이 떠난 후 영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 기업과 그들의 막강한 법률팀, 정치적 압력, 그리고 법원 내부의 회의적인 시선들. 하지만 영배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배는 다시 김철수를 찾아갔습니다. 김철수는 여전히 좁은 쪽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배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현장 소장이 진실을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김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20년 만에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영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회사는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라고 했죠. 하지만 판사님은 영배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해냅시다. 영배는 숙소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 증인 확보, 법리 검토. 하지만 영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품었던 정의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영배는 노트를 펼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시간이 걸려도 말이다. 사화. 영배가 사건 재조사에 몰두하는 동안 서울에서는 아들 지훈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벌이고 있는 일이 자신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지훈이 몸담고 있는 대형 로펌은 대성건설을 중요한 고객으로 두고 있었고 파트너 변호사들은 이미 지훈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지훈은 로펌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훈 변호사, 자네 아버지가 대성건설 관련 옛날 사건을 다시 조사하신다던데 사실인가? 지훈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로펌과 대성건설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건 매우 민감한 문제야. 자네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겠나? 20년이나 지난 사건을 굳이 다시 들춰낼 필요가 있나? 지훈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만 아버지는 한번 결심하시면. 주말 지훈은 서천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영배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지훈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훈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대성건설 사건 때문에 제가 로펌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했어요. 영배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옳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승소 가능성도 불확실하고 회사는 막강한 법률팀을 동원할 거예요. 아버지도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조용히 마무리하시는 게. 영배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변호사가 된 이유가 뭐니?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죠. 영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 네 모습을 보니 넌 돈과 권력 앞에서 법을 굽히고 있구나.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상만 쫓으세요. 현실을 모르세요. 법도 결국 힘의 논리 안에 있어요. 약자의 편을 든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영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바뀌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법조인의 양심이다. 부자는 격하게 대립했습니다. 지훈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 때문에 제 커리어가 위태로워요. 로펌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요. 영배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네 커리어가 한 사람의 정당한 권리보다 중요하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배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나, 나는 네가 성공한 변호사가 되길 바랐지만 양심을 파는 변호사가 되길 바란 적은 없다. 네가 지금 대성건설을 변호하는 건 그들이 고객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돈과 권력이 있어서다.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고지식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흑백 논리로 나뉘지 않아요. 그는 짐을 챙겨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영배는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영배의 아내 정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집에 와서 많이 속상해하네요. 당신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영배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아들에게 옳은 길을 가라고 한 게?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훈이도 자기 나름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영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법을 공부할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내 아들이 내 뒤를 잇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정숙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옳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훈이도 이해할 거예요. 며칠 후 영배는 법정에서 예비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대성건설 측에서는 유명 대형 로펌의 변호사 5명이 출석했습니다. 그들은 각종 법리를 동원하여 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20년 전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재심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배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은폐된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들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예비 심리가 끝난 후 회사 측 수석 변호사가 영배에게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가면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우리 회사는 합의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겠습니다. 영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건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진실이요? 판사님, 법정에서 중요한 건 증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영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영배는 혼자 법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배는 아들과의 갈등, 법원 내부의 압력, 그리고 막강한 기업과의 싸움을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길이 옳은 것일까? 혹시 자신의 고집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오늘 예비 심리 있었죠? 영배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끝났어. 힘드네. 정숙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에 영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는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었습니다. 영배는 휴대폰을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배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5화. 재판 개시일이 다가왔습니다. 영배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철수뿐만 아니라
다른 묵혀있던 산재 사건의 피해자들도 함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영배는 하나하나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박순자였습니다. 15년 전 화학 공장에서 일하다 호흡기 질환을 얻은 그녀는 이제 60이 넘어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배가 가게에 들어서자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님이 왜 여기까지? 영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시겠습니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 공장에서는 보호장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환풍시설도 형편없었고요. 하지만 일자리가 필요했으니까 참고 일했죠. 순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폐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제가 원래 몸이 약했던 거라고 우기더라고요. 소송을 했지만 졌어요.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었고 결국 포기했죠. 영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치료받고 계십니까? 순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요. 그냥 참고 살죠. 이제 체념했어요. 영배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다시 시작해봅시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이진수였습니다. 용접 일을 하다 화재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는 10년 동안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배가 그를 만났을 때 진수는 여전히 화상 흉터가 가득한 팔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왜 이제 와서 저희를 찾으십니까? 진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저희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은 저희 편이 아니었어요. 영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진수는 영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영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함께 한다면 가능합니다. 법은 늦더라도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영배는 일주일 동안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당한 대우, 은폐된 진실, 그리고 법의 외면. 하지만 영배가 다시 손을 내밀자 그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재판 개시일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반대편에는 대성건설의 변호사팀과 임원들이 자리했습니다. 언론 기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재심, 거대 기업 vs 판사라는 헤드라인이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배는 법정에 들어서며 무거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배는 판사석에 앉아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철수가 휠체어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진수가 굳은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영배는 법봉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철수 외 9명의 산업재해 보상 청구 재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배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20년 전에 발생했지만 정의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회사 측 수석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판결입니다. 새로운 증거라는 것도 신빙성이 의심스럽습니다. 20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여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칩니다. 영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정성은 무의미합니다.
첫 증인으로 이만수 전 현장 소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70이 넘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저는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가 작업하던 비계는 안전 기준에 미달했고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왜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시에는 왜 침묵했습니까? 이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 압력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저도 해고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이 일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영배는 차분하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만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시 현장에서 작성한 일지입니다. 안전 점검 내역과 회사의 지시사항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배는 그 노트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20년 전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안전장비 부족, 무리한 공기 단축 지시, 부실한 안전교육,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배는 회사 측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지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일지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년 전 기록이 지금까지 보관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영배는 이미 필적 감정을 의뢰해둔 상태였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이 일지는 20년 전에 작성된 것이 확실합니다. 첫 공판은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배는 법봉을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영배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이 영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오늘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박순자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이진수는 굳었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영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회사는 더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고 앞으로의 재판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영배는 법정을 나서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법은 늦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날 저녁 영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눈빛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영배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6화 첫 공판 이후 대성건설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 변호사 10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악의적 재심, 기업활동 위축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영배는 법원에 출근하며 신문을 보았습니다. 판사의 무리한 재심 추진, 법적 안정성 해쳐, 대성건설 주가 급락, 경제에 악영향 같은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배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원장이 다시 영배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문 판사, 이 사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영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법원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판사님도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배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법원장님, 명예로운 퇴임보다 떳떳한 양심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공판 날, 회사 측은
강력한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전직 노동부 공무원, 안전 컨설턴트, 의학 전문가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회사에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안전 기준은 충족되었다. 피해자의 건강 문제는 개인적 요인이 크다 같은 주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영배는 그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 변호사들의 법리 공세는 거셌습니다. 그들은 모든 법적 허점을 파고들었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점점 복잡해지고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배에게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판사님, 그만두십시오. 판사님 가족에게 해가 갈 수 있습니다. 영배는 편지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배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혹시 이상한 일은 없었어요? 정숙은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영배는 안도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영배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당시 안전관리자였던 최동욱은 중요한 증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배는 그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는 이미 지역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영배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최동욱 씨 연락처로 전화해봤나요? 네, 하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집에도 가봤는데 이사 간 것 같습니다. 영배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증인이 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 회사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내세웠던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영배는 반박했습니다. 증인의 부재가 증언의 거짓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증인을 방해했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오래 기다렸어요. 이 돈으로 치료라도 받을 수 있다면. 영배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배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진실을 덮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10명의 피해자 중 3명이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영배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영배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피해자들은 끝까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철수는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박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진실이 밝혀지는 걸 보고 싶어요. 영배는 그들의 결의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날 밤 영배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 증거는 충분한가? 법리는 탄탄한가?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정숙이었습니다. 여보, 잠은 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영배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건 맞는 건가?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영배는 아내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앞길이 불확실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배는 밤새 불을 켜고 판결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배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년을 앞둔 노판사에게 이 무게가 맞는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정의를 향한 의지다. 영배는 법복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화. 네 번째 공판을 앞두고 영배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증인 최동욱을 대신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영배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지며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20년 전 지역 신문 기사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에는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당시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던 송민준이었습니다. 영배는 즉시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송민준은 여전히 같은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배는 그를 만났습니다. 송민준은 5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기자였습니다. 판사님, 제가 도울 일이 있습니까? 영배는 20년 전 기사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기사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취재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요? 송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납니다. 사실 그때 더 많은 내용을 취재했지만 회사 측 압력으로 축소해서 실었죠. 송민준은 영배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파일 박스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0년 전 취재 노트와 녹음 파일들입니다. 영배는 그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전장비 부족, 관리 감독 부실, 회사의 공기 단축 압박,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배는 송민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송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판사님, 사실 그동안 이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한 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성건설은 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영배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송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년 동안 제 양심에 걸렸던 일입니다. 돕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성건설 측에서 법원에 긴급 신청을 냈습니다. 남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5억 원씩 합의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해자들이 영배를 찾아왔습니다. 김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큰 돈입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박순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영배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2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5억 원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영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판사님. 저는 끝까지 갑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제 인생이 단순히 안전 불감증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회사의 조직적 은폐 때문이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박순자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영배는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5번째 공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배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송민준 기자의 20년 전 취재 자료와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송민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당시 현장 노동자들은 모두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자료들의 신빙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영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은 음성 분석 결과 조작되지 않은 원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법정 뒤편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최동욱 사라졌던 바로 그 증인이었습니다. 최동욱은 증인석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증언을 거부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동욱은 계속 증언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안전관리자였습니다.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장비를 줄였고, 저는 그것을 묵인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영배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습니까? 최동욱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판사님의 재판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양심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요. 회사 측 변호사들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회사 측 수석 변호사는 동료들과 상의하더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당시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김철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는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원합니다. 영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판결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공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이 영배를 둘러쌌습니다. 판사님 덕분에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영배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갑시다. 그날 저녁 영배는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재판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며 깨달았어요. 법은 정말로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요. 영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영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배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8화. 판결일 전날 밤, 영배는 판결문을 완성했습니다. 30년 법조 경력 중 가장 신중하게 작성한 판결문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실과 정의를 담으려 애썼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영배는 법복을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열정이 살아있었습니다. 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지역 주민들, 언론 기자들로 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영배가 법정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영배는 판사석에 앉아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철수가 휠체어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영배는 법봉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철수 외 6명의 산업재해 보상 청구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배는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20년 전에 발생했지만 진실은 시간에 묻힐 수 없습니다. 법원은 광범위한 조사와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당시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영배는 계속 읽었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법은 강자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한다면 법은 그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법정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배는 판결문의 핵심 부분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당시 은폐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명합니다. 김철수가 휠체어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영배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의 품격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영배는 법봉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상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영배는 박수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수는 20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이 끝난 후 피해자들이 영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철수는 영배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박순자는 영배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판사님, 제 인생에 다시 의미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수는 영배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배는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뿐입니다. 법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법원을 나서는 영배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판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영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아픔과 희망 속에서 숨쉬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법이 본래의 모습을 찾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영배는 조용히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배는 차에 올라타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몇 주 후 영배는 정년퇴임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후배 판사들, 변호사들, 그리고 그가 도왔던 사람들까지. 김철수를 비롯한 피해자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법원장이 공로패를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문영배 판사님은 30년 동안 법의 품격을 지켜온 분입니다. 영배는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법복을 입었습니다.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회의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배는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법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보호막이어야 합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영배는 아들 지훈과 함께 걸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요. 영배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그걸 알아주니 고맙구나.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영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네가 있어 아버지는 행복하다. 네가 이어갈 것을 믿는다. 저녁 영배는 아내 정숙과 함께 집 앞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수고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요. 영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들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배는 30년의 법조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고민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양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며칠 후 영배는 우편으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철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제 가족들과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판사님 덕분입니다. 판사님은 제게 법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배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법이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였습니다. 그날 밤, 영배는 서재에 앉아 30년 동안 써온 일기를 펼쳤습니다. 젊은 날의 포부, 중년의 고민, 노년의 깨달음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배는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법은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내가 배운 것이고 내가 남기는 것이다. 영배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정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후배들이 그리고 아들이 그 길을 이어갈 것입니다. 영배는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법복은 벗었지만 그의 정의에 대한 믿음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